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하는 우리 반 만들기를 위한 학급 운영 팁 세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요. 왜냐면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싶기는 하지만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공부로 많은 것을 평가받는 공간이 어쩔 수 없이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좀 공부를 좀 멀리하고 싶어 하는 친구나 아니면 좀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급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급 운영을 하실 때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요, 학습 플래너 데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에서 어떤 것인지 좀 아실 것 같으시죠? 학습 플래너를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마다 아이들에게 학습 플래너를 쓰도록 합니다. 요거는 약간은 강제적인 건데요. 월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쭉 나의 시간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들,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아침 시간에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검사하진 않아요. 월요일에는 교사들도 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1인 1기여 활동, 1인 1역 이 활동을 정할 때 학습 코디라고 하는 역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월요일에 친구들이 학습 플래너를 작성한 다음에 이 친구한테 검사를 받으면 이 친구는 명렬표에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쓴 친구들의 경우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력 리스트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예비 인력 리스트,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건데요. 그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요 학습 플래너는 학생들에게 미리 좀 준비하라고 학기 초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플래너의 필요성을 잘 몰라서 구입하기가 꺼려지는 친구들, 또는 어떤 양식을 가지고 내가 학습 플래너를 써 나갈 것인지 굉장히 양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기본적인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성해 보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학습 플래너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나중에 구입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파일이 보이시죠? 학습 코디가 이 파일 안에 있는 명렬표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해서 오늘 검사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비 인력 리스트에 리스트업합니다.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학생들이 다 청소는 싫어하잖아요. 주번이나 청소당번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뭔가를 잘했을 때 제가 항상 학급 화폐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청소 면제권을 줍니다. 얘가 청소 면제권을 사용하게 되면 그걸 대신할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예비 인력 리스트에 계속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플래너든 그 외에 학급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때 참여를 하지 않은 친구들을 계속 기록해 두었다가 청소 면제권을 쓰는 친구들 대신에 요 예비 인력이 있는 친구들을 한 명씩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걸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월요일에는 일단은 다 작성을 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금요일에는 그동안 계속 작성해서 지켜오고 체크했던 것을 저에게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서 저는 이제 금요일에 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한 걸 들고 교무실로 와요. 그래서 교무실로 와서 저는 금요일에 시간표가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피드백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 보면 이제 제가 포스트잇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둔 게 보이시죠? 아, 이렇게까지 깨알같이 해야 해? 라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되시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시간이 가능하시면 초반에는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습관이 잘 잡혀야 그 뒤에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꼼꼼히 작성해도요, 모든 친구가 다 열심히 하진 않아요. 조금 많으면 10명 조금 안 되고요. 어떨 때 조금 적은 때에는 그 주에 한 3, 4명 검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저로서는 약간 미니 상담의 기능, 하나하나 설명을 상담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꼭 플래너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어도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학급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이런 칭찬거리를 가끔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플래너를 잘 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플래너 쓰는 방식을 피드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 반 학급 문고 빈칸 한 군데를 두고 학습 플래너 검사한 걸 둘 수 있는 바구니를 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돌려주고요. 중간에 아침 시간에 저에게 이제 제출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사이사이에 이 바구니에다 넣기도 해요. 그럼 저는 그걸 다시 가져가서 검사합니다. 이 과정 되게 귀찮으실 것 같으시죠? 저는 이 금요일이 수업이 진짜 없는 날이라서 이게 가능하고요. 수업이 많은 날이라면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몰아서 한번 검사하시거나 도장만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담임 시간, 창체 시간에 들어가셨을 때 검사하시거나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 플래너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좋은 점이 학생들의 어떤 기록을 계속 누적한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작성한 친구는 이렇게 저희 반의 도전 노력왕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출결이라든지 어떤 제출을 꼼꼼히 한 친구, 이런 친구들을 누적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한 친구들은 나중에 상점도 부여하고 모범적으로 학급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좀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생기부에도 나중에 기재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준히 누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해줄 만하죠. 그리고 청소 면제권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세모 표시한 것도 있고 여기 좀 뿌예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학이라고 쓴 거예요. 학습 플래너를 잘 쓴 친구들은 이렇게 기재를 해줘서 나중에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잘한 친구들은 모범 학생 추천을 할 때 참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양식들은 제가 여기 뭐 고정 댓글이나 설명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를 링크해 둘 건데 거기에서 자료를 내려받으시면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플래너 데이는요, 학습 플래너 작성 방법을 고등학생 됐는데도 혹시나 잘 모르거나 몇 해 한 번도 작성해 본 적 없다가 올해 처음 작성했다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식으로 제가 시험 기간에 하고 있는 게 공부 좀 하자라고 하는 아침 공부 인증 프로젝트입니다. 시험 기간 3주 동안 매일 온라인 아침 공부를 하고 인증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1시간 내내 공부하는 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아침 시간 바쁘고 등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30분만 하면 됩니다. 이 30분을 제가 늘상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그 온라인 채팅방에, 그러니까 온라인 줌 또는 뭐 저는 사실 줌은 유료 버전이라서 네이버 웨이를 쓰고 있는데 들어와서 거기에 채팅창에 들어왔습니다 또는 뭐 퇴장합니다 라고 해서 입력을 하게 해요. 그럼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30분 동안 있다가 나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채팅방에 링크를 남기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반톡에 올리면 되는데 그것도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서 들어왔다가 나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카메라는 켜놓게 해요. 얼굴 안 보이게 하고 공부를 하는 손이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들어왔던 친구는 제가 조회 들어가면서 멘토스를 하나씩 주면서 그냥 달달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있고요. 이걸 5번 연속으로 하면 이것도 하고 나면 기록을 교실 앞에다가 쓰게 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부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을 꾸준히 하면 상점이 지급하고 있고요. 10번 이상 하면 청소 면제권을 주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번 이상 성공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그때에는 학급 전체 아이스크림을 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시험 기간 내내 하도록 이렇게 많이까지는 참여하지 못해서 아이스크림을 쏠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학급 분위기를 많이 북돋아 주시면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굉장히 좀 의욕 넘치게 참여자가 20명 이상 동시에 접속하면 제가 학급 전체 아이스크림을 쏜다라고 했는데 전체가 10명 넘은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 기간에는 좀 인원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들어온 친구들이 화면을 켜놓고 인증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합니다, 퇴장합니다 남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30분을 했는지 아닌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가끔은 제가 너무 피곤한 날은 아침에 켜놓고 저는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채팅창에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급의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시물로 부착을 해서 공부 인증한 걸 확인하게 하고요. 요것만 기록하지는 않고 어떤 공부했는지도 기록할 수 있는 표를 칠판에 부착해 두었습니다. 요거는 실제 했던 친구들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시험 기간이 끝났긴 하지만 계속해서 참여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겸사겸사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이 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웨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까 요일별 특색 활동으로 월요일에는 학습 플래너 데이를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요일에는 스터디 데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화요일은 교과부장이 자기가 맡은 과목의 학습지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풀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한까지 문제를 다 이제 풀고, 예를 들면 화요일에 오늘은 물리부장이 문제를 내서 친구들이 풀게 하는 날이에요. 그럼 물리부장이 오늘 종례 때까지 혹은 내일 아침 조회 시간까지 검사를 받아야 해 라고 날짜를 또는 기한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검사를 그 기한까지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인력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이거 아침에도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거는 계속 열심히 해서 누적 기록이 잘 채워져 있는 친구들은 이 활동 열심히 했다고 제가 세특에 그러니까 기록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과부장의 경우는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이렇게 매주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해당 교과의 공부를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 친구들이 공부에 오면 질문이 있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행동 발달 사항이나 뭐 진로나 이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운영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학급 단톡방에 이렇게 문제 파일을 올리면 저는 인원수에 맞춰서 프린트를 해갑니다. 그럼 이 친구가 칠판 앞에다가 이런 프린트를 언제까지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안내 문구를 써주고요. 네, 여기 수학 교과 프린트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수학 교과 부장이 학급 친구들 풀라고 냈던 문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풀이가 자세하진 않았고요. 간단하게 했었는데 친구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풀 줄 몰랐는데 자꾸자꾸 질문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이를 작성해서 붙여놓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한 친구나 아니면 학급 친구들 모두 나름대로는 열심히 내 친구가 만들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더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좀 뿌듯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요, 사실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자발적이고 그냥 순수하다라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준다는 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는 행동 발달 사항에만 적는 게 아니라 거기 다 적으려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조금 영양가가 떨어지는 있으나 마나한 내용들도 많이 적히게 되는데 그런 내용 말고 그래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 적을 수 없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기한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기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한문을 작성했어요. 내부 결제를 미리 올려놓고요. 관련 문서는 학교의 학교교육 계획서, 요거 관련 문서로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학급 특색 활동 운영 계획을 제출한다라고 하면서 운영 목적은 뭐 자기주도적 생활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학급 행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성원 간의 친목 및 이해를 도모한다.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 운영 주체, 운영 내용 같은 것들을 적었고요. 붙임 문서로는 이렇게 학급 자율활동으로는 이런 걸 해서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학급 진로 활동으로는 이런 걸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아, 나중에 기록을 못하는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이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해 놓으시면 열심히 학급 활동하시는 거 나중에 1년 마무리될 때 다 기록에 남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의 공부를 도울 수 있는 학급 운영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급 운영 즐겁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